시시각각 바뀌는 시장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더 붙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종목별로 다소 좀 음봉을 기록하거나 그런 종목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고점 대비로는 탄력이 좀 둔화되고 반면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이런 제약바이오 쪽 종목군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짝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은 윗골이 다소 형성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특징적인 종목군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상시크릿 미리 보기고요.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IT 바이오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고요. 연결해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가 고가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오늘은 한 6%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가 3.3% 상승한 16만 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실적 발표는 예상치를 상회할 걸로 보였는데 실제치도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컨퍼런스 콜의 흐름이 중요했었습니다. 다뤄졌던 부분은 데이터 센터 부분을 5년 내 2배 정도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이 내붙였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2배 정도 데이터 센터가 증가한다고 해서 AI 반도체가 쓰이는 게 단순히 2배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제곱의 승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연결해서 설계자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함을 볼 수가 있겠어요.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 비율로 이제는 한 35배 정도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정도의 주가 수익 비율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 아니라 여기에서 차세대 HBM이죠. HBM3E, 그 다음에 4 이쪽으로 나아가는 흐름이 3월에 GPU와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때 엔비디아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발표 예정에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가 포워드, 미리 올해 실적을 가지고 오는 그 추정치를 대입했을 때 한 14배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20배 수준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격을 대입을 해보면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가 도출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빠른 매도는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알테오젠입니다. 어제 계약의 변경 공시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로열티에 대한 변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글로벌 사이에서 SC 제형 쪽으로 계약 변경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판매 같은 경우가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 머크에서 이제 반독점 형태에서 독점 형태로 키트루다에 대한 품목에 대해 SC 이 부분 계약을 성공을 했고요. 총 마이슬톤은 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오늘은 25% 상승한 13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머크에게 약속한 현금만 한 1조 4천억 원 정도가 되고 시장에서 바라봤던 부분은 로열티 부분이 어느 정도로 계약이 이루어질지였어요. 한 3% 계약이 이루어지면 기본으로 한 12만 원 이상 상승이 가능한 구조였고 한 5% 이상이라고 하면 5%대라고 하면은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 정도 구조로 가능했는데 현재 주가 흐름은 공시에는 로열티 비율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지만은 기본 3% 이상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직 매도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연간 한 1,000억 원대, 기본 1,000억 원대 이상의 현금 흐름이 이제 확보가 되고 싼도지까지 하면은 한 1조 원대 현금이 확보가 됩니다. 그랬을 때 현금 흐름의 창출까지 기본으로 나타난다는 구조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BHI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이 주가가 빠져 있어요. 그런 상황 안에서 BHI 같은 경우는 본업에 대한 수주, 복합 화력 발전의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치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4.67% 상승한 8,9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기 더해져서 우리가
지금 원전주의 모멘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11차 에너지 계획의 확정인데 여기에서 원전 3기가 포함되는 게 컨센이에요. 이 부분을 넘어서는지를 살펴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체코 원전의 수주인데 프랑스 국영기업과 우리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수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주를 받는 환경에서 절대 주가죠.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주가가 가까운지를 보면 아직 저점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주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원전과 관련된 보조기기 파트 사업을 영위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 체코 원전의 수주를 받으면 실제 매출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설계 자산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온 칩스가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AD 테크놀로지가 18.89% 상승한 37,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의 토탈 디자인 파트너사로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설계자산 관련주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함께 이 부분이 강조되면서 대표적인 수혜는 암사겠지만은 우리나라 설계자산과 관련된 부분에 파이가 증가할 수 있음을 부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었을 때 저 PBR주들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구조죠.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바로는 주가 수익 비율 10배까지 상승을 하기 전에는 주주 친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라는 점을 밝혔어요. 오늘은 11.51% 상승한 84,300원에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무조건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저 PBR주들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뒤에 주주 친화 정책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이게 내용이 발표되었을 때 저 PBR주들을 모두 팔아야 되겠다라는 시각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수급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수급 강도를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생명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처럼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에 작년에 호전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 성향의 증대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 제도가 발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3.8% 상승한 95,600원에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에 자사주 소각 발표에 대한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서 매도는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상시크릿 미리 보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오늘 금요일이라서요. 안내 말씀 하나 드립니다. 미스터 진단 저녁 9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면은 저녁 9시 미스터 진단에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요. 전화 주세요. 02-2128-3388번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와 함께 조금 더 집중해 보시고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